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가 둘 있는 50대 여성인데요. 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하며 인권보호 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라 강의도 종종 하고 있죠. 회사원인 남편의 벌이가 큰 도움이 됐기에 저는 거의 가정주부처럼 내조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남편도 제게 눈치 주거나 못살게 구는 일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벌이를 탓하는 것보다 제 일을 응원해주며 존중해주는 게 더 컸어요. 문제는 얼마 전에 시댁에 새로 들어온 의사 동서였어요. 원래 시댁에 있었던 동서는 가정주부였는데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저랑 말도 잘 통하고 편한 사이였어요.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도 할 정도로 친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 사유는 시동생의 불륜이었어요. 시동생이 바람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다 못한 동서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거죠.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의 근한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전 시동생과 이전 동서의 이혼 사유에 대해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 동서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러는 거 있죠? 형님, 저희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이혼한 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몰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혼한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말했는데 이전 동서가 철저하게 작전을 짰나 봐요. 집에서 20분 떨어져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전 동서가 알려준 카페로 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얼른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이전 동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전 동서를 보자마자 말을 우수수 뱉어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 얼굴이 왜 그래? 단순히 이혼당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이혼당한 거 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몰래 와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이전 동서가 충격적인 대답을 해줬어요. 형님, 조심하세요. 그년 진짜 또라이예요. 형님도 저랑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애들만 모르게 해달라고 했죠. 제가 이혼 가정에서 살아서 저희 애들만큼은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절 찾아와서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공갈하는 거 있죠. 결국 제가 져서 합의 이혼하고 말았어요. 전 이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죠. 합의 이혼하는 거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나눔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전 동서가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는 소리일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인상을 쓰며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소하지 그랬어. 합의 이혼이 뭐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제 동서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전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혼할 거면 위자료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보고 지금 이혼 안 하면 애들한테 다 보여주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상간녀가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거 보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는데 전 남편이 그것한테 말해버린 것 같아요. 자기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압박을 주는데 어떡해요. 우리 애들까지 건드리려고 하길래 그냥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전 동서 말로는 진짜로 겁만 준 게 아니었다고 해요. 사건은 이전 동서가 친정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에 생겼어요. 현관문을 연 순간 이전 동서가 봐버리고 만 거죠. 시동생과 아이들이 상간녀랑 같이 있는 모습을요. 충격적이게도 다른 상간녀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동서가 돼버린 그 상간녀를 말하는 겁니다.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양심 없는 여자라도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일 수 있을까요? 이전 동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람 피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그런 수를 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전 동서는 길길이 날뛰며 남편에게 막 뭐라 했대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사람을 막 데리고 와? 애들한테 말한 거야? 뭐라 했는데? 여기서 뭔 짓을 했는데?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저기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시라고요. 우리 애들 데리고 공갈하는 거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셨어요? 저도 맞고서 할 거라고요. 이렇게 악쓰면서 지금은 동서가 되어버린 그 상간녀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희 시조카가 이전 동서에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빠가 데려온 여자 누구야? 왜 이렇게 엄마 화났어? 설마 엄마 몰래 만나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 이혼해? 애가 눈치챌 정도면 얼마나 대놓고 둘이 만났을까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그뿐이겠어요? 이전 동서가 엄마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시조카가 이랬다고 해요. 저 아줌마가 아빠한테 이상한 짓 했어.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빠 친구라고 하던데? 나중에는 사실 친구 아니라고. 엄마랑 합의 끝나면 얘기해 주겠대. 엄마는 아줌마랑 이야기해봤어? 이 말을 듣고 멀쩡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전 동사의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빠르게 뛰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전 동서가 심약한 사람인데 어릴 적 아버지가 바람 피운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하네요. 여기서 시동생이 좋게 정리하자고 하니 결국 이전 동서가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전 동서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당부해 주더라고요. 형님, 그 여자 조심하세요. 제가 한 이야기는 끝까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애들한테 피해갈 것 같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이전 동서가 저랑 약속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의 동서는 얼마나 끔찍한 여자일까 싶었어요. 이전 동서한테 그 말을 들은 뒤에 시댁을 찾아간 건데요. 시댁에 간 이유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간 거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 얘기나 애들 교육 이야기로 환기시킨 다음 은근슬쩍 동서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시동생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혹시 지금 동서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그때 어머님 표정이 활짝 피더니 칭찬이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 며느리를 데려왔더라. 덕분에 나도 남아있던 빚도 다 탕감하고 용돈도 두둑히 받고 있어. 이제 의지할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고 보니 며느리한테 의지를 다 하네. 동서가 시댁을 너무 생각해준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돈에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착하고 예쁘다며 호들갑을 떨어서 황당했는데요. 시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길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전 동서랑 한 약속이 있으니 입을 다물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랑은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전 동서랑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말해봤자 오히려 반감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동생이 이전 동서랑 이혼하고 싶었는지 어머님한테 매일 험담을 했었거든요. 이전 동서가 자리를 비우니 제가 있는데도 시동생이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엄마, 우리 와이프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틈만 나면 나한테 잔소리하고 욕하고 돌아버리겠어. 맨날 나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하던데 정작 지는 연예인 따라다니고 있어. 아침 드라마 맨날 챙겨보더니
배우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말이 돼? 그 나이에 정신이 나간 거지. 하루 종일 그 배우 얘기만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면 바람은 지가 피는 거 아니야? 시동생이 아내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짓거리는 건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래요. 시어머니는 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는 게 팍팍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그래, 그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디서 감히 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돈을 그따구로 써대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괘씸한 것. 시동생이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죠. 그 후로도 끊임없이 험담을 해대서 시모가 이전 동서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 집에는 반찬을 보내줬지만 이전 동서 집에는 보내주지 않았었죠. 시어머니께 반찬을 받은 날 마침 이전 동서에게 전화가 왔길래 이리 말했거든요. 동서, 웬일이야? 동서도 어머님한테 반찬 받았어? 이번에 김치 한 거 주셨는데 진짜 맛있더라. 먹어봤어? 그런데 이전 동서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러서 미안한 마음에 얼른 둘러댔어요. 아직 택배가 가고 있거나 어머님이 곧 보내주시겠지. 나는 택배가 빨리 도착했나 봐. 이러고 둘러대다가 서둘러 화제를 돌렸는데요. 나중에 이전 동서가 말해주기를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온 게 없었대요. 심지어 단 한 번도 반찬을 보내주신 적 없다는 거 있죠?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차별을 하고 계셔서 놀랐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명절날에도 이전 동서에게 일부러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키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네가 시댁에 같이 도착했는데요. 저랑 동서 모두 손을 씻고 앞치마를 챙겨 입으니까 어머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고사리랑 시금치, 도라지 무치고 너는 잡채 만들어라. 재료는 다 준비해놔서 무치기만 하면 돼. 무치기만 하면 되긴 개뿔. 재료를 대충 씻어놓기만 하신 거였어요. 저야 시어머니 말씀대로 국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넣고 무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잡채는 좀 손이 가야죠. 잡채용 고기랑 버섯을 밑간해야 했고 잡채 양념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고기랑 버섯 따로 볶다가 당면 따로 볶고 그거 다 합쳐서 무쳐줘야 하잖아요. 나물 다 만든 다음에 이전 동선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절 부르셨어요. 다 했으면 가서 상 닦고 있어라. 애들 뛰어다니지 말라고 좀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 말은 저보고 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애들 목소리가 좀 크긴 했지만 소란을 피우는 것도 없었고요. 할 일이 없어서 부엌에 다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좀 도와달래요. 근데 정작 도와드릴 건 없어서 뻘쭘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전 동서가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깨달은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시모가 이전 동서를 꽤나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신중하게 말해봤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유부남인진 알고 접근한 상간녀이지 않냐고 지적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돌려서 말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의사 동서와 관련된 소문이 너무 안 좋다고 했어요. 절대 이전 동서 얘기는 안 꺼내고 이렇게 얘기해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하고 있는 병원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동서 인성이 안 좋대요. 병원 후기도 너무 안 좋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며느리 만나본 적 있어? 아는 사이야? 그런 가짜는 소문만 듣고 험담하지 마라. 가족끼리 그럼 안 돼! 시어머니께서 너무 격분하시길래 제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했어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동서편을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이전 동서와 연락한 게 들킬까봐 대충 해명했어요. 아, 죄송해요. 험담할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인권보호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듣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소문만 듣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말 실수했다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는데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씩씩대면서 화를 내셨는데요. 뭐? 인권보호관리사? 네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데? 말을 좀 해봐라. 인권보호한다고 맨날 어디 쏟아지면 뭐하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만나보지도 않고 우리 며느리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디서 괴상한 소문을 다 듣고 와서는. 어머님이 제 직업을 무시하고 제 벌이를 대놓고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의사 동서 때문일까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 때문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도 서운한 티를 내며 어머님께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전에는 제일 멋있다고 해주시고 존중해 주셨잖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다고 해주셨으면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울먹거리며 따져봐도 소용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귀찮다는 듯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됐다.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너야말로 뒷담이나 그만해. 네가 형님이라고 텃세 부리거나 시집살이 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한 마음에 그냥 짐을 챙겨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우리 집 일도 아니고 시동생 집에서 일어난 가정사인데 괜히 선을 넘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시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 한 것 같았어요.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시동생 일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걔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40대 후반인데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걱정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싸고 돌지 마. 상간녀랑 재혼한 후로 문제가 생겼어도 쥐가 감수해야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뭐.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잖아.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길길이 날뛰었으니까 그냥 무시하자. 당신이 정신경 쓰이면 당분간 시댁 행사는 피할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해줘서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젠 내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제 잘못이었죠. 저한테 피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어요.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의사 동서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요. 전 그날 이후로 시댁 행사를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상간녀랑 결혼했으니 보나마나였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우기 마련이니 또 빨리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사람이니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요. 몇 개월만 버티면 골칫덩어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피했어요. 시동생이 푼수처럼 재혼식 할 거라고 나서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서 다행이었죠. 의사 동서를 두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첩장이 오지는 않는 걸 감사히 여기자며 속으로 비꼬면서 콩가루 집안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그날 언성을 높이다 뛰쳐나오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좀 먹자. 아들한테 다 들었으니까 갑자기 뺄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안 그래도 어제 강의가 잡힌 게 있어서 최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그날 강의가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불편해서 피하는 거 아니고요. 어제 연락이 왔고 강의하겠다고 해버렸네요. 제 직업 특성상 갑자기 일이 잡히는 게 많이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모임 갖자고 하실 때 몇 번 빼먹은 적 있거든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어머님이 불편해하시지 않고 알겠다고 했었죠. 시모가 이번에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을 줄 알았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 또 못 온다고?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이러는 거니? 진짜 서운하다 얘. 지금 몇 번째 모임 자리에 불참하는 건데 바람난 것이랑 재혼해서 손절하겠다는 거야 뭐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싫으면 지금 바로 얘기해라. 나 다시 안 볼 거니? 시어머니가 이러는 걸 처음 봐서 너무 당황했어요. 저한테 올 거냐 말 거냐 막 호통을 치시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겨우 정신 차려서는 어머님을 막 달래드렸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갈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강의 시간 조정해서 어떻게든 모임 자리 가볼 테니까 마음 푸세요. 네? 저는 그때 골치가 아파져서 이마를 딱 짚고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목소리만 사근사근 내며 시어머니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또 안 온대요? 저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예감이 말해줬죠. 저 목소리 주인이 말로만 듣던 의사 동서라고. 시모는 제가 말도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그 뒤로 문자로 띡 몇 시에 시댁으로 오라고 알려주셨죠. 동서가 도대체 어떻게 시모를 구워 삶았길래 이렇게 변해버리셨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화내려고 전화하셨나? 얼른 받아보니 그 낯선 목소리였어요. 예상대로 그 목소리가 동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근사근 인사하는 거 있죠? 형님, 안녕하세요.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안 오시는가 싶어서요. 저 형님 진짜로 보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신다고 해놓고 또 일 생겼다고 갑자기 취소하실까 봐요. 이때 옆에서 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이러는 거 있죠? 그래, 만나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걔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해대더라. 가족이란 것이 헛소문만 믿고 이혼한 이전 며느리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영 답답해. 이혼한 그것은 이제 남이구먼. 왜 이렇게 편을 드는 줄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막 이러는데 반대로 동서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어요. 게다가 동서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꼭 오셨음 해요.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 진짜 서운해요. 전 형님이랑 진짜 잘 지내고 싶단 말이에요. 동서가 제발 화목하게 잘 지내자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걸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남의 집 식구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의사인 동서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니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대요. 저한테 줄 것도 있다고 하길래 이전 동서를 만났어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그 카페에서 이전 동서가 의사 동서의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려줬어요. 전 의사 동서가 시동생과 시모 몰래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게다가 이전 동서가 저를 위해 이런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형님, 방금 전화 와서 잘 지내고 싶다고 알랑방귀 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막상 만나면 뭔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방에서 웬 서류철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 서류철에는 의사 동서에 약점이 들어있는 자료가 들어있었죠. 이걸 들고 설마 그 짓을 할 거냐 물어보니 이전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 동서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길래 저도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그렇게 이전 동서와 머리를 모은 끝에 기가 막힌 작전을 짰어요. 이런 이유로 전 그 서류철을 들고 시댁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막의 가족 모임 날이 찾아왔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어찌나 가슴 떨리던지.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 있어서 더 떨렸는데요. 오래전에 한 상견례 날, 결혼식 날보다 더 긴장되고 더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생각외로 의사 동서가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해주는 거 있죠? 형님, 너무 잘 오셨어요. 강의 있는데 무리하게 시간 바꿔서 오신 거라면서요?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밥도 못 드시고 오신 거죠? 얼른 손만 씻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게요. 그동안 들은 바로는 거만하게 굴며 절 무시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기다리시는데 당연히 와야죠.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이전 동서에게는 편하게 반말했지만 지금의 동서에게는 반말조차 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이니 딱딱하게 대하려고 했죠. 이런 생각으로 팔 걷어붙이고 얼른 일 도우려고 했는데 동서가 절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이런 건 저 시켜야죠. 왜 형님이 하려고 하세요? 안 그래도 일하고 오셨다면서요? 힘드실 텐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동서가 이러니까 시모가 예뻐하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인사도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떠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예뻐라. 세상에 이런 의사 며느리가 다 있을까? 돈도 잘 벌어오지, 말씨도 예쁘지, 성격도 착하지. 완벽하네, 완벽해. 시어머니가 이럴수록 반발심만 들더라고요. 이전 동서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끝까지 경계했어요. 동서 말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같이 하자며 수저라도 놓은 거죠. 가족들 컵까지 챙긴 다음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동안 별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평소처럼 근황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술 한 잔씩 기울였는데요. 술이 들어가니 긴장도 풀리고 피곤에 쩔어있던 몸이 노곤노곤해졌어요. 제가 나른하게 퍼져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남편 보고 이러더라고요. 형,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자. 베란다 말고 밖에 나가서 피우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서서 말해봤어요. 귀찮게 왜 나가서 펴요? 평소처럼 베란다 나가서 피우지. 날씨 춥잖아요. 얼른 피우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며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거 있죠? 결국 남편과 시동생이 나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시모랑 동서가 동시에 표정이 싹 바뀌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 제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지냈지?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시댁 제사를 안 해서 조상님이 노하신 것 같더라. 조상님께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 안 만났을 거 아니니? 이제부터 네가 제사 음식 준비해봐라. 시동생이 왜 남편을 데리고 나가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이 와중에 동서까지 나서서 제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집안 재산은 챙겨야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쓰겠어요? 저는 의사라서 바쁘니까 못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설마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할 건 아니죠? 당연히 놀고 먹는 형님이 해야죠. 저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던 동서가 확 돌변한 건 그렇다 쳐도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시모가 맞는지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둘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길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나 쭉 지켜봤어요. 제가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고 둘을 째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며느라, 이것 좀 봐라.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건데 무려 6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 난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본다. 역시 의사 며느리라 그런지 달라.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열받는데 어머님께서 동서와 저를 비교했어요. 이거 보고 느낀 점 없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형님 부르며 존중해주고 있는데 너도 모범을 보여야지. 네 동서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사준 거니까 네가 보고 배워라. 그런데 역시 벌이가 적어서 못하겠지? 그럼 집안 제사라도 준비해라. 며느리가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설마 못하겠다는 말 할 거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눈치 없는 척 대꾸해버렸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 정도로 여유 있게 버는 게 아니라서요. 어머님도 제 벌이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안 이러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마음 아프게. 집안 재산은 이 나이에 좀 무리일 듯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 말을 하고 깔깔깔 웃어버리니까 동서 미간에 주름이 팍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가 안 죽어서 분했는지 동서가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고무장갑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요. 저보고 좀 배우세요. 돈 쥐꼬리만큼 벌어오면 집안 제사라도 준비하시고 일찍 와서 밥 안 했으면 설거지라도 차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꼬라보세요? 동서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한테도 그러시면 안 되죠. 형님이 뭐가 잘났는데요? 누가 보면 형님이 의사인 줄 알겠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반 가정주부인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선을 넘네.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전 동서편 들죠. 어머님 앞에서 은근슬쩍 저 의심했다면서요? 감히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기강을 제대로 잡아서 저를 눌러놓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수를 시작했죠. 웃으면서 동서에게 제 명함과 고무장갑을 건네준 건데요. 동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노려보고만 있길래 제가 동서 정체를 술술술 불어버렸어요. 이거 안 보여? 인권보호관리사. 동서가 코 고쳐주는 의사로 그렇게 유명하다며?
돈 쓸어 담으려고 병원 공장처럼 운영하고 있더라. 환자들 쭉 줄 세워서 눕혀놓고 이쪽 수술하고 저쪽 수술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전문 의사도 아닌데 시켜서 사고 난 수술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던데? 동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딱 잡아떼길래 제 명함에 적혀있는 인권보호관리사라는 말을 똑바로 보라고 했어요. 명함을 봐도 모르겠는지 동서가 저보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인권보호관리사가 뭔데요? 이게 뭐길래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제 뒷조사하셨어요? 형님이 뭐 형사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동서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설명해줬어요. 인권보호관리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주는 사람이야. 동서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내가 직접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동서 뒷조사한 것도 맞아.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거든. 제 말을 들은 동서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쳤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제가 부러워서 인권보호관리사다 뭐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나 본데 법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바로 이때 이전 동서에게 받은 자료를 동서 얼굴에 뿌려줬죠. 동서가 화들짝 놀라 제 발밑으로 떨어진 자료들을 주워들었어요. 동서가 죽고 있는 건 대리수술과 공장식 수술을 한 CCTV 자료랑 법적 증빙 자료였어요. 동서가 그걸 보고선 입술이 벌벌 떨리더니 손까지 떨면서 묻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얻었어요? 누가 줬냐고요? 그것이 감히 우리 병원 직원들을 매수해서 증거를 빼내? 내가 그것을 확 그냥... 동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전 동서가 복수를 하려고 접근하고 있었던 걸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갑질을 당해서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잘해주던 동서가 직원들을 이간질시켰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슬쩍 흘렸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일 잘하시는데요? 실장님이 그러는데 되게 불성실하시다고 했거든요. 맨날 늦고 말도 안 듣는다고 하시던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직원은 또 이 말을 듣고 실장한테 따지고 들지도 못하고 꽁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동서가 또 실장한테 다가가 이랬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들어온 신입 어때요? 이제 3개월 됐나? 난 좀 그런 것 같아. 실장님 안 계실 때 말 걸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험담을 하더라고요. 둘이 무슨 일 있었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고 반응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심지가 고든 사람을 특히 싫어했나 봐요. 매일 늦게 퇴근시키고 맨날 불러서 뭐라 지적하면서 기를 쏙 빼놨다고 하죠. 그 직원이 왜 자기를 미워하냐고 한마디 하면 바로 이랬다고 하네요. 왜요? 여기서 미워하냐는 말이 왜 나와요? 병원 잘 운영하고 환자들 케어 제대로 하려고 이러지. 내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니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이런 직원들의 고충도 전부 다 서류철에 남겨 있었어요. 그만둔 직원들이 남긴 글을 보니 타고난 기질이 정말 못된 사람 같았어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즐기면서 사기까지 치고 있었던 건데요.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풀고 환자들한테 사기쳐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꼼수 쓰며 돈을 쓸어 모으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바람도 피우고 저도 엿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길래 쐐기를 박아 넣어줬어요. 어머님, 그거 알아요? 이전 동서가 말해줬는데 이 여자가 어머님 손주들한테도 나쁜 짓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랑 바람 피는 거 보여줬다고요. 아버님도 바람 펴서 어머님이랑 별거 중이시잖아요? 어머님도 상간녀한테 똑같은 짓 당했잖아요. 어머님이 그 상간녀나 다름없는 것을 편든 거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동서 멱살을 잡으면서 윽박 지르셨어요. 뭐? 그게 진짜냐?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말해봐. 사실이냐고. 네가 감히 우리 손주들한테 그런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모가 난리를 치면서 소리치는데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마디를 덧붙여줬어요. 이런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인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의사까지 시키면 쓰겠어요? 저 이제 동서가 한 짓 전부 다 폭로해서 의사 면허 취소시켜버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동서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쓰러지다시피 저한테 기어오더니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전부 다 뱉어낼 테니까 그것만큼은 봐주세요. 돈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제 명예만큼은 지켜주시라고요. 동서가 저한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길래 막말이라도 해주려고 했거든요. 시모가 동서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피워서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울고 있길래 이전 동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거의 쓰레기가 된 동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죠. 이전 동서가 그걸 보고선 크게 비웃어줬습니다. 코시다. 그러게.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그랬어? 네 병원 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들한테 접근해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 넘겨주더라. 제발 참교육 해달래. 약자라고 무시하고 네 멋대로 굴 때부터 알아봤다. 의사라고 법이 널 비켜갈 거라고 생각했니? 아무리 의사라도 사람 우습게 보면 너처럼 된다? 이전 동서가 상간녀이자 범죄자를 인생교육 시켜준 거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동서가 펑펑 울면서 이전 동서랑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해대며 저를 귀찮게 굴었어요.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의사 면허 취소되면 안 돼요. 큰 병원 차려보겠다고 병원도 옮기고 인테리어 하느라 지금 빚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라니까요. 네? 제가 계속 뿌리쳤는데도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동서에게 제 눈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한 뒤에 이리 말해줬어요. 동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전 동서랑 내가 무시당한 만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실컷 하대해줄게. 의사 가운 얼른 벗고 참교육 받자. 동서, 안 그래도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 이러고 나서 제가 동서 뿌리치고 시댁을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을까요? 결국 제가 움직이면서 의사 동서가 그동안 한 짓이 전부 다 밝혀지고 말았어요. 대리수술과 공장식 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이 동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인권보호관리사로서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도와드렸어요.
법적인 자문까지 구할 수 있도록 법조인과 연결해주고 여러 사례를 보여준 거죠. 제 도움으로 빠르게 방법을 찾아낸 피해자들이 동서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동서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시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동서에게 매우 실망하게 됐나 봐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뭐? 대리 수술이랑 공장식 수술? 지금 집까지 찾아온 피해자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세상에, 말로만 듣던 양심 없는 의사가 눈앞에 있을 줄 몰랐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스럽다. 시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동서가 원래 성격을 드러낸 거죠. 바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시동생에게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나 의사 아니니까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졌어? 본처 버리고 상간녀랑 결혼한 주제. 뭐? 실망? 당신도 나랑 똑같아. 양심 있는 척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동서가 따지고 들면서 시동생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피해자들한테 고소까지 당하니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졌던 것 같은데요. 시동생에게 맨날 소리 지르고 공갈하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막말 수위는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이혼하고 싶으면 니도 까. 네 회사에 바람 피운 거 전부 다 공개하라고. 마누라 버린 못 배운 놈이라는 거 다 소문내야지. 당신이 안 내면 내가 낼게. 기다려봐. 당신 애들 학교에 가서도 전부 다 말해버릴 거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결국 시동생이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폭언과 막말을 몰래 녹음했는지 시동생은 승소했고 동서는 시동생에게 위자료까지 주게 됐는데요. 이제 이전 동서가 2명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시동생과 시모가 정말 밉더라고요. 시동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화목했던 우리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망가졌기 때문인데요. 시모도 저랑 본 세월이 몇 년인데 동서 편에 바로 붙어선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이혼 후 시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길래 시댁을 찾아가 봤죠. 마침 시모와 시동생이 함께 있길래 말해버렸어요. 저 진짜 어머님과 서방님께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친정 식구들처럼 피를 나눈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시댁 식구들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서방님 안 볼 거고요. 저한테 연락하거나 제 집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손절하니 시모와 시동생이 매달렸죠. 시어머니가 이제 정신 차리셨는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그것이 나한테 몇백만 원씩 척척 쥐어주고 명품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면서 옆에서 막 쫑알대는 거 있지? 네 기강을 잡아야겠대. 자기가 상간녀라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길래 나도 그 말에 따르고 말았다. 시동생도 의사였던 이전 동서한테 홀렸던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안 받아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 있죠? 형수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 형을 봐서라도 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화목하고 좋았잖아요. 시동생은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면서 이 일로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동생이 한 짓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서방님, 그때 일부러 저희 남편 데려가신 거죠? 담배 피운다는 핑계로 기어코 밖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거 다 의사였던 이전 동서랑 짜고 친 건가요?
제가 상간녀라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 다 알아요. 제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요? 음침하게 뒤에서 그래놓고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고요? 양심 있으세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저 기죽이려고 그런 수 쓴 거 다 안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후회한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시동생이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별말 하지도 않았대요. 중요한 할 얘기 있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랬다는 거 있죠? 아니, 나중에 말할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말하기 좀 그렇다. 뭐라도 좀 사갈까? 과자 같은 거 사가게. 마치 시간이라도 때우려는 듯 횡설수설대고 행동도 굼떠서 정말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시동생이 이런 짓을 해놓고 저를 잃기 싫어하는 게 웃겼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시댁 식구들이라 돈 많은 상간녀 말에 홀라당 넘어갔나 보죠?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의 혓바닥에 휩쓸렸다가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셔봤자 제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놓고 아무렇지 않게 바람피운 시동생이나 상간녀를 집에 들여놓고 저를 무시한 시모나 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여행 가는 일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명절날에도 친정만 가고 우리 가족끼리 지내고 있어요. 제대로 되어서 그럴까요? 시댁 식구들과 멀어지면 조금은 그리워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집 식구들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대로 어머님이랑 시동생은 같이 살면서 정신없이 싸우나 봐요. 시동생은 의사였던 동서와 이혼을 한 후유증으로 첫 번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폐인이 됐나 보죠? 회사에서도 잘려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모는 그런 시동생이 지긋지긋하다며 전화로 남편한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니네 동생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혼한 뒤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제 취직하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 보려고 해도 안 들어. 회사가 싫으면 막노동이라고 하고 오라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걸 어째. 그 자식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쩌면 좋냐.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동생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부족하다. 돈 거리니 남편도 학을 떼더라고요. 남편도 손절했으면 좋겠지만 남편한테는 피가 섞인 친엄마고 친동생이니 어떻게 바로 끊어내겠어요. 저도 굳이 영 끊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시모랑 시동생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지난주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동생 전화 받지 말까? 나도 이제 지친다. 도와달라고 해서 돈 보내줬더니 맨날 돈 달라고 해서 힘드네. 우리가 어떻게 엄마랑 동생까지 먹여 살리겠어. 가족 귀찮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 뒤로 확실하게 손절한 건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 연락을 은근히 불편해하고 피했는데요.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 오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은 제 인생에서 시댁 식구들이 아예 없어져서 개운하네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돈 없고 직업 그저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의사였던 이전 동서처럼 될 테니 주의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높이 있을수록 바닥으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